예, 안녕하세요. 김동희 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그 부모와 자녀 간이 서로 생활비를 보태는 게 상속세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걸 심판예를 통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심판예 번호는 심사 상속 2020-0006번이에요.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유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재산을 보니까 20억 정도 있었고, 상속세는 1억 정도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고 납부를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있다가 이제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와요. 어떤 거냐? 보니 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제 사망하기 직전에 배우자한테 보낸 2,500만 원의 흔적이 있다. 이거는 사전 증여로 봐서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쳐야 되고 상속세가 더 나온다라고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였는데 그럼 이렇게 돼서 우선은 상속세 신고를 그렇게 수정 신고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불복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알고 보니 이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를 흐름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보니 자녀가 이 부모님한테 지속적으로 용돈을, 그러니까 좀 생활비를 좀 드리고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은 좀 건강이 안 좋으셨겠죠. 근데 이 자녀가 이 돌아가신 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배우자를 B라고 해보고 자녀를 C라고 해볼게요. 근데 C가 A한테 이제 생활비를 주는데 A는 그 생활비 중에서 일부를 쓰고 나서 B한테 계속 이체를 했던 겁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좀 약간 저도 좀 생각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 게, 처음부터 C가 B한테 생활비를 A한테 구제를 했을까? 근데 뭐 아무래도 이 B가 이런 뭐 뱅킹 같은 거, 이제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아니면 폰 뱅킹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C가 계속 A 쪽으로 이제 생활비를 보태드렸고, A는 이제 B한테 계속 하다가 이제 사망 직전에 B한테 2,500만 원을 이체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서, 이거에 대해서 세무서는 뭐냐, 이거는 A가 B한테 줬던 요 이제 생활비 쓰고 남은 거, 요거를 사전 증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2,500만 원 있었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비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증여세가. 그래서 증여재산과액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구인은 계속 이건 생활비다, 그래서 이건 사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상속세를 더 낸 거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불복을 했겠죠. 근데 세무서 입장은 이거였어요. 아니다. 왜냐, 돌아가신 분과, 그러니까 A와 B가 둘 다 충분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즉 C는 A한테 돈을 이체할 이유가 없었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A는 B한테, 또 B도 충분히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A가 B한테 돈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 즉 생활비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심사 청구를 넣고 나서 결정이 됐죠. 이제 어떻게 결정을 했냐.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청구인의 편을 들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법리는 뭐면은, 증여랑 그 행위 또는 거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일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제 구업 군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거는 이제 146조 5호에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비과세라는 거죠. 그럴 때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계좌로 이체한 거는 사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왜냐면 첫 번째로는 청구인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피상속인의 계좌로 전부 이체하였고, 이체한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은 자녀가 생활비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의 이제 거쳐가는 것 뿐이지 C가 A와 B한테 각각 보낸 것과 똑같은 효과다. 그러므로 B가 C한테 보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거고, 또 두 번째 근거는 자녀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청구인, 즉 C가 B한테 계속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자녀가 거래 편의상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자녀가 생활비로 피상속인의 계좌 이체를 총액 중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절반 정도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점. 그래서 이거는 증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생활비를 보냈으면 절반 쓰셨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그냥 이제 이체를 하기 위해서 그냥 편의상 계좌를 쓴 것뿐이지 A가 B한테 이체한 거는 증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고, 요거는 납세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 이런 생활비나 이런 걸 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증빙을 잘 남겨야 돼요. 즉 이체를 할 때 생활비 등으로 좀 써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생활비인지 그리고 이제 생활비를 현금으로 쓰시지 말고 뭐 카드나 또는 현금으로 쓰시더라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시면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썼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상속세라도 이런 식으로 조사가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과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